자, Q값이 1일 때는 도입되는 유량의 온도가 보일링 포인트랑 동등한 상황에서 도입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Q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도입되는 유량이, 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온도가 보일링 포인트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다만 페이스가 다른 거죠. 얘는 리퀴드고 얘는 리퀴드랑 가스가 같이 들어오고 얘는 가스만 들어오는 상태. 자, 그리고 이거는 리퀴드인데 얘는 냉각된 리퀴드가, 차가운 리퀴드가 들어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Q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급되는 피드의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제대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쓰는 게 맥케이브 틸레를 이용해서 단수 계산하는 첫 번째고요. 자, Q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제 슈퍼 히티드가 됩니다. 슈퍼 히티드 가스. 그러니까 과열 가스 상태로 도입이 된다라는 거죠. 온도는 당연히 보일링 포인트보다 높은 상태로 도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공급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선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값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차가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공급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그릴 때 이제 어떤 걸 그려야 되냐면 디스틸레이션 되는 거랑 이제 리퀴파이 돼서 나가는 거랑 그 두 가지를 추가로 그려서 맥케이브 틸레 방법을 이용해서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디스틸레이션 타워에서 들어가는 공급선의 방정식을 그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방정식이 추가로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디스틸레이션 되는 부분이랑 리퀴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정식을 또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급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D라고 표현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는 농축선이다 또는 농축액 조작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농축선. 그리고 L은 뭐냐? 해수부 조작선이다 또는 해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 이 회수선은 공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회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고요. 자, 그래서 회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이 좀 복잡한 관계로 잘 안 외우고 통상 이 공급선과 농축선의 공식을 많이 외우게 시키고 이게 꼭 질문에 많이 나옵니다. 공급선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농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지냐? 농축선의 방정식은 자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R분의 R 플러스 1에 X 플러스 X D에 R 플러스 1 이렇게 농축선의 방정식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축선의 방정식과 공급선의 방정식을 둘 다 이용을 해서 일단 공급선의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그럼 농축선의 포인트는 어디냐? 자, 농축됐으니까 당연히 공급선보다는 X 함량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 XD가 위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농축선의 방정식을 그리는데 이 농축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교점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회수선의 방정식도 여기서 그립니다. 상식적으로 회수가 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낮겠죠. 공급되는 것보다 함량이 낮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L이 되고 여기서 또 회수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공급선과 농축선과 회수선을 기점으로 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맥케이브 틸레 방법을 이용한
이론 단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 단수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삼각형의 개수가 이론 단수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이 3개 그려졌으니까 3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미니멈 이론 단수가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케이브 틸레를 이용한 이론 단수 계산 방법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나름 중요하지만 단순히 계산 방법만이 아니라 이 공급선의 방정식 그리고 농축선의 방정식을 직접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선의 방정식과 농축선의 방정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Q값의 종류에 따라서 공급되는 그러니까 원료의 상태가 어떠냐 그것도 자주 물어보죠. 그래서 이것과 농축선의 방정식, 공급선의 방정식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환류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류비가 뭐냐? 자, 여기서 일단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환류비의 정의 먼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피드가 존재를 하면은 디스틸레이션 타워로 나가는데 거기서 일부를 우리가 컨덴세이트 해가지고 되돌린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리플럭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류비라는 거는 영어로 리플럭스 레이시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환류비라고 하는 거는 리플럭스 레이시오. 그래서 이 리플럭스 레이시오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최소 환류비라는 거는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를 의미를 하고요.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 그래서 이 리플럭스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나가는 양을 디스틸레이션, 디스틸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중에 일부가 리퀴드가 돼서 되돌아갑니다. 그럼 이 리플럭스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리플럭스 값은 D에서 리퀴드가 되는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D에서 이제 리플럭스가 되는 비율을 L을 이렇게 정의가 하기 때문에 리플럭스 레이시오가 예를 들어 1이다. 얘는 최대값이 1이겠죠. 이거 1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나가는 값이 1보다 커질 수는 없고 그래서 통상 이 리플럭스 레이시오 값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리플럭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R이라고 표현되는 요 값이 1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값이 1일 때 최소 이론 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환율. 무슨 얘기냐? 모든 유량이 다 되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리플럭스 레이시오가 1인 케이스, 환류비가 1인 케이스, 전환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가 이제 최소 이론 단수가 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환류시키려면 내부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유량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달아놓은 컨덴서와 여기에 달아놓은 리보일러의 캐파시티가 맥시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처리되는 용량이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전환유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컨덴서와 리보일러의 캐파시티가 맥시멈이 된다. 캐파가 맥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운용비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운용비 최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수로 따지면 최소로 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수가 최소화 되겠죠. 왜죠? 자,
요게 최대로 돌리는 대신에 이 단수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의 기능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단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리보일러랑 컨덴서의 캐파시티를 맥스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해야 될 역할을 얘가 대신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환율은. 전환율 상태에서는 운용비가 맥스가 되는 대신에 투자비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투자비는 최소다. 왜냐? 단수가 최소화가 됐으니까. 대신에 컨덴서랑 리보일러의 캐파는 맥스가 됐으니까 스팀이나 전기의 사용량은 최대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전환류의 상태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최소 환류비의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자, 이제 맥스가 있으면 최소가 있겠죠. 환류비를 이번엔 최소로 만드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환류비를 최대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단수는 최소화됐고 얘가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역할을 리보일러와 컨덴서가 대신하는 것 때문에 운용비가 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얘를 거의 안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엔 단수를 늘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뒤로 나가는 스펙은 픽스가 돼 있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스펙은 픽스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컨덴서와 리보일러의 운용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때의 리플럭스 레이쇼는 얼마가 돼야 되냐? 자,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이 쭉 있지만 유도하는 과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외우실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외우시는 게 나아요. 공식이 어떻게 주어지냐?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쇼.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쇼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xd-yf에다가 yf에 xf다. 자,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럴 때 필요 단수가 몇 단위냐? 필요 단수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단수를 무한대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리플럭스 레이쇼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 정도 리플럭스 레이쇼를 밖에 안 하면은 단으로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최소한 리플럭스 레이쇼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쇼고요. 아까 계산한 거는 맥스 리플럭스 레이쇼입니다. 맥스. 맥스 리플럭스 레이쇼는 제가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쇼는 우리가 최소 환류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소 환류비. 이 최소 환류비 조건에서 필요 단수는 무한대가 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지금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xd고 dxf, 뭐 yf 이게 각각이 뭡니까? 자, f 들어간 거는 피드의 x, y 조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드의 조성,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 그리고 가스 페이지의 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겟, 그러니까 분리하고자 하는 타겟 조성의 리퀴드에서의 조성, 가스 페이지의 조성을 XF, YF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XD는 뭐냐? XD는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의 X 스펙, 프로덕트의 리퀴드에서의 스펙을 얘기를 합니다. 자, XF가 아니라 XD라고 써야죠. 그래서 XD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X 스펙 그리고 피드의 X 스펙, Y 스펙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최소 환류비는 어느 정도로 해야만 분류가 이 분별 증류가 정상 작동한다 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니멈 리플러스 레이시오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 값 있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연동돼 있는 게 뭐가 있냐? 머프리 단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이 뭐냐? 요식과 이 최소 환류비에서 단수가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전환류가 맥스 환류비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때 운용비가 맥스가 되고 투자비가 최소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별표 친 요것들을 분리를 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명칭이 나옵니다. 전환류, 최소 환류비, 필요 단수, 뭐 운용비, 투자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요 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계산하는 이유는 사실 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중류탑을 설계를 할 때 도대체 중류탑을 몇 단으로 설계를 해야만 되느냐, 그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그 단수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뭐 이런 환류비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단수에 영향을 주지만 그거 이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 간단하게 단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펜스케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스케 이퀘이션. 자, 펜스케 이퀘이션은 사실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나온 적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이 펜스케 이퀘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펜스케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최소로 필요로 하는 단수 nm이 얼마로 주어지냐? 자, 이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 로그에 xd분의 1-xd 그리고 곱하기 1-xw분의 xw 이렇게 주어지고 자연 로그에 이제 비휘발도 AB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펜스케 이퀘이션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펜스케 이퀘이션에서 계산에 필요한 게 뭐냐? 비휘발도 그리고 이 우리가 제품 스펙이라고 하는 XD 그리고 이 회수부 쪽에 나가는 여기에 나가는 XW 값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어지면은 대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식이냐면 우리가 그냥 처음에 중류탑을 설계를 할 때 보통 어떤 걸 먼저 상정을 하고 설계를 하냐면 분류하고자 하는 두 가지 물질을 일단은 스페시파이 하죠. 각각에 대해서 이 포화 증기압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먼저 알아보죠. 당연히. 자, 요거 먼저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물이랑 에탄올을 분별 증류하고자 한다. 그러면 물의 그 세츄레이션 프레셔와 에탄올의 세츄레이션 프레셔를 먼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면 이 값이 뭐예요? 비휘발도입니다. 비휘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이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분류 정도, 스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스펙을. 예를 들어 아니 그 알코올이 예를 들어 70도가 되는 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0.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거를 정확히 그냥 픽스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XD는 얼마냐? XW는 자, XW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NM을 결정할 수도 있죠. 둘 중에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하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의하면. 그렇죠? 왜냐? 비휘발도는 그냥 문헌치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XD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스펙이니까 요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 값을 추가를 해주면 다른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펜스케식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이 되고요.
직접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유용한 식입니다. 그냥 증류탑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거는 최소 몇 단 이상이 필요한 그런 공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활류비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최소 이 정도 단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돼주는 가장 유용한 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건 꼭 외워두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효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증류탑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율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단효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효율을 뭐 이렇게 엡실론으로 표현을 하면 원래는 실제 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론 단수분의 효율, 이렇게 실제 단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단효율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단효율이 뭐 크면 클수록 이론 단수랑 실제 단수가 같겠죠. 자, 근데 이 단효율은 우리가 뭐 문제에서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머프리 단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머프리 단효율. 자, 머프리 단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단효율이 yn 마이너스 yn 플러스 1 yn 프라임 마이너스 yn 플러스 1. 자, 이거 형태가 아까 우리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 식 쓸 때 이렇게 식을 썼었죠.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 식을 쓸 때 xd-yf의 yf xf 이렇게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 식을 썼었는데 요거랑 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쵸? 모양이. 그래서 외울 때 그냥 뭐 미니멈 리플럭스 레이시오 식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x를 다 y로 바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대신에 밑에만 이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식을 외우실 때 x를 다 y로 바꿔서 부호를 밑에 있는 거 바꾸면 머프리 효율식이 나온다. 머프리 효율식에서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이게 n번째 단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n번째 단. n번째 단이면 이 n번째 단에서 이 떠나는 애가 있고요. 떠나는 애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그쵸? 이게 떠나는 애도 들어가는 애도 둘 다 베이퍼 상태죠. 네. 이게 떠나는 액체예요. 요 방향으로 떠나죠. 자, 그럴 때yn은 얼마냐?yn은 얘 조성을 yn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yn이라고 합니다. 이 떠나는 기체의 조성이 yn. 자, 그러면 들어가는 증기의 조성이 뭐냐? 얘가 들어가는 증기의 조성이에요. 얘를 yn 플러스 1 들어가는 증기의 조성. 그리고 이 yn 스타는 뭐냐? 요 떠나는 액체와 평행인 증기의 조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평형인 증기의 조성을 yn 스타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가 되고요. n번째 단에서의 y와 yn과 yn 플러스 1과 그리고 yn 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론 단수에다가 단효율을 나눠서 실제 단수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단수 구하듯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얘기입니다. 단효율 값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자, 길리안드 허용 증기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길리안드 허용 증기 속도가 뭐냐? 자, 이거는 사실 막 계산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일단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길리안드 허용 증기 속도라고 합니다. 허용 증기 속도. 이게 뭐냐? 탑 안에서 지금 이렇게 증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이 증기의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허용 증기 속도는 보통 UC라고 쓰고요. SI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값은 비례상수 값 C. 비례상수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비례상수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 자, 액상의 밀도, 강하액. 여기서 지금 이 탑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액상의 유체가 있잖아요. 그 액상 유체 네. 밀도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 기상의 밀도를 빼고 다시 기상의 밀도를 나누고 0.5승을 하면은 그게 길리안드 증기 허용 증기 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 증기 속도는 말하자면 이 탑 안에서 증기가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이동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막 계산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압 운전이 되는 디스틸레이션 타워가 있고요. 감압 운전이 되는 디스틸레이션 타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상압은 말 그대로 1atm에서 운전이 되는 증류탑이고 감압은 1atm 미만인 압력 조건에서 운전되는 증류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압에서는 유속이 얼마냐? 0.3에서 0.4m/s 정도 되고요. 감압 조건에서는 얘가 1.2에서 1.5 정도 된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스피드 값을 이제 막 객관식으로 해서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문제 푸는 게 나오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뭐 이거 식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류 파트는 끝이 났는데요. 혹시